웅, 하. 어제 딱딱한 음식을 먹었더니 오늘은 어제보다 송곳니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 이빨에 여러분들 목을 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메타버스, 웹3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아주 먼 훗날에 다가올 것 같은 얘기가 바로 현실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 메타버스, 웹3 세상이 구현이 되면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세계보다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버처 에셋은 분명히 그 효용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증해 줄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번 영상은 방향성을 들어가겠습니다. XRP가 어제 막 8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오늘은 좀 수그러 들었다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과연 비트코인이 언제 10억에 갈까? 하루에도 100번, 300번씩 가격을 확인해 봐야 내 멘탈만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졌다는 거를 명심하시면서 그냥 집중하시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 제가 이제 그런 반증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찾았어요. 간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커머스 자이언트라고 여기 층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일명 여기 회사 이름이 플립카트예요. 플립카트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구독자, 가입자를 보유한 데가 쿠팡이죠. 근데 인도 내에서는 플립카트예요. 플립카트가 메타버스의 이번 디왈리 축제 기간에 들어갈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디왈리에 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왈리는 인도인의 최대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종교적인 것과 아주 힌두교와 아주 깊숙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많은 인도인들이 쇼핑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게 되는데 이게 코인 시장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왜 무슨 관련이 있냐면 보세요. 플립카트는 메타사의 파트너예요. 그리고 메타사는 여기 보면 폴리곤 있죠, 폴리곤. 자, 뭔지 아시죠? 마틱이라는 토큰. 거기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메타사가 진두지휘에서 플립카트의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할 거야. 근데 이번 디왈리 축제에 그거를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플립카트는 빅 빌리언 데이 세일 1일차에 초당 160만 명의 사용자를 봅니다. 와, 엄청난 거죠. 왜냐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실은 기존에 얼마 전까지 중국이었어요. 근데 인도가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3차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제조업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웨어러블 기기,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지만 그 애플사도 마찬가지로 현지 공장을 중국에서 서서히 지금 인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지 실정. 그래서 인도인들의 GDP GNP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와중.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인구도 이미 중국을 추월했어요. 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냐? 메타사가 왜 메타버스를 여기서 구현하려고 하냐? 자, 여기에 이제 1일 하루 만에 1초당 160만 명의 사용자가 쇼핑을 한다. 엄청난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WRX를 광고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 에?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어쨌든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코인 가격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는 그냥 페이크일 뿐이야. 그래서 플립카트의 쉐어홀더라고 여기 써 있는데
가장 거대 지분을 가진 데가 누구냐면 월마트예요. 월마트가 76.9%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월마트가 인수합병, 그러니까 많은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 소프트뱅크 있죠. 소프트뱅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프트뱅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월마트가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지분을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월마트 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건 소뱅하고도 이제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플리카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GIC라고 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국부펀드는 테마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여기도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국부펀드도 여기 참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들이 관련돼서 투자할 정도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고 마소도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플립카트. 그래서 뭐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과연 얼마만큼 성장할까에 관한 물음표를 의구심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만약에 향후에 이제 성장한다고 쳐요. 그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이들도 투자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텐센트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투자한 가상자산이 이 안에서 통용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비단 이거는 이 플립카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쿠팡도 마찬가지, 지마켓도, 그리고 신세계도 마찬가지, 라쿠텐, 월마트, 아마존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세상을 구현을 할 거고 또 그런 각각 개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나중에 게이트를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샌드박스는 샌드박스고 디센트럴랜드는 디센트럴랜드다. 개별적이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중간에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통용돼서 아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안에서 가상자산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페이먼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아직까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상황대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근데 애플사도 마찬가지고 메타사도 마찬가지고 VR 기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AR을 먼저 적용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소뱅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소프트뱅크는 이커머스 업체와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디디추싱 중국의 차량 공유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위워크 이거는 사무실 공간의 오피스 공유죠. 그리고 우버, 그랩 다 이거 차량 공유거든요. 쿠팡 여기 뭐 쿠팡은 이커머스고. 근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연결 구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 투자에 관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적자 기조로 돌아서서 우리는 당분간 투자를 멈출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페이크적인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향후에 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이 내년 어느 시점까지 도래하고 그 구간이 지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인수 합병이라는 얘기가 소뱅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를 노리는 거죠. 대중한테는 페이크를 던져주고. 그래서 제 영상을 2018년서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단돈 몇십 원? 10원, 20원 막 이때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 코인을 이용해서 그 안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신 분들도 개 중에는 몇몇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땅이 그 건물의 가치가 지금의
강남 땅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건 저는 소뱅과 이 지금 현 메타사를 엮어서 예전서부터 2018년부터 추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온다. 근데 그게 코앞이네요. 디왈리. 디왈리가 10월 달에, 10월 달부터 이게 10월 중순부터 행사가 개최가 되거든요. 하여튼 보시면 되고, 제가 하반기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그, 체인망이죠. 서플리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의 회복, 일시적인 회복에 관해서 이제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나라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죠. 근데 실내 마스크 해제는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은 어저께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0월 11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거기다가 대만, 태국, 이어서 홍콩까지. 자, 아시아는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움직여서 당분간 움직여서 뭐 국가 간 이동을 뭐 대중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 추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2의 코로나가 여기 덮친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하나의 폭락장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보다는 경제는 조금 더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일단 홍콩이 빗장을 풀었다는데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2년간 거의 2년간 문을 닫았었어요. 홍콩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현재 문을 열어준다. 근데 지금 현재 홍콩은 중국에 병합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 세계 공장이 꽁꽁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 체인이 와해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혹자는 유동성의 공급망으로 인해서 자 그것만으로 인해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창궐한다 계속 급등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급망 체인이나 우크라이나 분쟁을 배제하고 그냥 유동성만 봤을 때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 떨어져야지 그게 정답이겠네요. 근데 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고 경기 침체만 불러올까? 예. 결국에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언제 빗장을 여냐, 우크라이나 분쟁이 봉합이 언제 되냐에 따라서 변수가 하반기 장세의 변수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은 뭐 연준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 뭐 어떻게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아마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급망 체인이 다시 회복되고 인플레가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 자, 금융시장의 섹터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기관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뭐 그들은 먼저 반응을 하겠죠. 국채 금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고 후행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발표를 하겠죠. 뭐 금리 동결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뭐 0.75%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0.5% 금리 인상한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과 ETHW 특히나 이제 ETH에 관해서 요즘에 말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것만 딱 한 번 더 짚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트풀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30일까지 제로피예요. 어차피 채산성도 안 나와서 채굴자가 붙지는 않겠지만 30일까지. 그래서 제가 자리를 잡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소한 못해도 10월 중순 이후까지는 가야 된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려면. 어쨌든 저는 홀딩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뭐 엔트풀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7월 달에 여기다가 돈을 적지 않은 금액을 이클 재단에 투자를 했는데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엔트풀과 모회사인 비트메인은
우리 대중이 모르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수출에 관한 인덱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출 인덱스인데 지금 독일이 꺾이고 있다. 현재 독일과 영국이 제일 많이 꺾이고 있어요. 프랑스도 꺾이는데 그나마 일본이 좀 괜찮은 선방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내년에 좀 위험할 거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해요. 그 말에는 동감해요. 자, 어쨌건 유로존의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피터 시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BOA가 2023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기술적으로 이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제 예측은 2022년 1분기에 시작된 현재가 침체고 계속돼서 2023년에 훨씬 더 나빠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피터 시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더 재미난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예.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아마 가상자산의 위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예. 어쨌건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앞으로 2023년, 4년, 5년 계속 벌어질 일들이 진짜 궁금해요. 예.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산업, 막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인류에 어떤 장점과 어떤 폐단을 불러올지 많은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 계층간 분리가 더 극심해지는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이 될지 예. 저는 후자에 가깝게 예, 우리의 삶이 재편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비트코인과 지캐시를 이제 표방해서 자, 이 두 가지의 이제 장점을 가진 게 새로운 레이어 1이 될 거다. 예, 그런 코인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발언하니까 베리 실버트가 아주 오랜만에 예, 등장을 해서 그것은 호라이젠인데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약간 안심의 한도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해제라는 말을 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뭐 그래서 이렇게 자산 운용사에 호라이젠이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한 개도 안 팔았어요. 그냥 노드 돌려서 이자 나오면 이자 나오는 대로 그냥 그 개수는 그냥 보유를 하고 왜냐면 지금 매매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럴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추매를 하시는 게 나중에 제가 봤을 때 해제를 하지 않을까? 베리 실버트가 예. 베리 실버트가 반드시 해제를 할 겁니다. 해제할 때까지 보유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것도 저는 이제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좀 겁을 주듯이 여러분들한테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우리한테 지금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지잖아요. 여기 보면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배추 가격 급등했는데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네. 이 현상이 자영업 시장에 분명히 여파를 미칠 거고 우리 밥상 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올해 이 정도인데 2023년, 4년, 5년이 되면 그때는 배추 작황이 좋을까요? 고추 가격, 마늘 가격, 막 이런 것들이 작황이 엄청 좋을까요? 기상이변 수위는 더 빈번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이 지진에 관한 얘기가.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 그쪽 근방에 이제 사시는 분들, 로스앤젤레스 사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많은 것을 좀 준비를 해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오늘도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뉴스를 하나하나 보는 걸 되게 즐겨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간밤에 무슨 뉴스가 나왔구나. 지난번에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구나.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구나. 이런 예측하고 방향성 설정하고 이런 걸 즐겨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사실 투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내가 투자한 XRP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게 뭐 소송하고 무슨 소송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XRP에 관한 영상은 내일 나갈 거예요. 내일 뭐 아주 중요한 영상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상 보는 사람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일요일 날은 영상을 제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어차피 주중에 저는 영상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좀 무게중심을 거기에 둘 거고 주말은 조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다양한 뉴스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과 과연 메타버스와 과연 VR 기기 시장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한 가지인데 까먹은 게 있다. 참고로 이제 메타사를 허접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디어에서 그걸 또 만들었어. VR 기기 시장에 90%를 장악했어요. 90%가 이 메타사가 이 하드웨어 기기 VR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VR 하드웨어 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90%를 장악을 했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거기다가 올해 말 내년 쭉쭉쭉쭉 오큘러스 퀘스트는 이제 뭐 내년 말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연말에 프로젝트 캠브리아가 일단 나올 거고 몇 가지 또 신제품 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쨌건 거대 회사기 때문에 넘사벽이죠, 사실.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봐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나쁠 건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영상을 기대해 보세요. 자, 오늘은 좋은 하루들 되시고 너무 시세를 하루에 100번 보실 거 50번으로 줄이시고 50번 보실 거 20번으로 줄이시고 이게 더 아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웅, 바!